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재팔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3년 동안 그 삼재팔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로 돌아갈까 해요. 2013년 우리는 가을에 신축 빌라에 입주를 했어요. 우리 식구는 저와 남편하고 딸이 있어요. 입주한 지 2달이 되던 오후 저녁 시간, 저는 퇴근해서 주차를 하고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참고로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3층인데 걸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발걸음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등골도 오싹하고 왜 이러지? 하면서 2층까지 와서 분양사무실 문 앞에 이제 서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퇴근을 하셨는지. 그래서 한 계단은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시 발걸음이 돌멩이를 몇 개 단 것처럼 엄청 무거운 거예요. 우리 집은 아직 입주 세대들이 우리 집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미분양으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아우 힘들어 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 누군가 있는 인기척,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런 느낌이 온몸에 전율처럼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그머니 현관문을 다시 닫았어요. 닫고 바로 112로 신고를 했죠. 저희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찰분께서 그럼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러시길래 네, 저 현관문 닫고요. 계단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거기 계시지 마시고 건물 밖으로 나오셔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서 덜덜 떨면서 경찰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몇 분이 지난 다음에 경찰분들이 오셔서 같이 올라가 왔어요. 근데 이미 우리 집은 도둑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사라진 상태였어요. 경찰분들이 집안을 뒤지면서 빨리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대지통이 있었거든요. 그게 침대에 뒹그러져 있는데 배가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소름이 끼쳐서 고함을 질렀더니 경찰분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잘 체크하시고 일단 파출소로 가셔서 서류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정하시고 더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대충 살펴보고 파출소로 가서 서류 작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지금부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그래서 근처에 아는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동생 집에 가서 남편과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파출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계단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
그 계단의 유리 창문에 비친 모습이 있었거든요. 파란 잠바에, 패딩 잠바에 후드가 있는 거를 뒤집어 쓰고 그 젊은 20대 남자로 보였거든요. 그게 내 눈에 보였었는데 그 보였던 얘기를 경찰분들한테 했는데 그 주변에 살펴보니까 백차로 그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 내가 얘기했던 그런 남자는 본 적이 없다는 거,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마다 그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섬찟한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밝혀드릴 거는 제가 좀 영안이 있어요. 귀신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젊은 영가가 밖으로 나오라고 위험하니까 길을 안내를 한 건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저는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차장 앞에만 도착하면 왠지 모르게 잠깐 5분 동안 망설였다가 공동 현관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곤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딸이 엄마 매일 밤 가위에 눌리고 무서워 하면서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제 몸이 어느 순간에 육체가 이탈하는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죠. 그렇게 날은 가고 한 집, 두 집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조용했던 건물이 훈기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어느 새벽에 그 4층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드님이 옥상에 담배를 피러 갔는데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면서 무서워서 집 안으로 뛰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무서워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저보고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제가 반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이 제 몸은 스르륵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난간 쪽을 보니까 그 아래층에 사는 애기 엄마가 있거든요. 그 애기 엄마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너무도 무서워서 저는 단숨에 내려와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알렸죠. 그때도 이상하게 그 전날 이 애기 엄마를 주차장에서 만났었거든요. 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앉아 있냐고, 피곤하시면 빨리 들어가셔서 샤워하시고 푹 쉬시지 왜 그러고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 하는 말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언니. 그런데 애들 때문에 그렇네요. 이러길래 제가 위로를 했어요. 인생사가 다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만 사는 거는 아니다. 잘 견디시고 힘을 내세요 하면서 어깨를 두들기고 저는 올라갔죠.
그런 애기 엄마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항상 내 머릿속에는 그 애기 엄마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아침에 가게를 출근을 했는데 저희 가게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죄송하지만 여기 이 가게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세요? 하고 물으시길래 아 저도 지금 이제 출근을 하는 중인데 그거 샀다가 올라가 있으면 여기 사장님이 출근하신 건데 잠깐 어디 가셨나 보죠. 그랬더니 문을 엄청 두들겨도 소식이 없고요. 그런데 안에는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썬팅을 창문에 했을 때 그 틈 사이가 있잖아요.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안에를 손으로 가리고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썬팅한 그 유리 그 틈 사이로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하얀 물체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매달려 있지? 내가 시력이 나빠졌나?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도 맞아요. 무슨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섬찟하길래 그 옆가게 사장님을 불렀어요. 사장님, 이리 좀 오셔서 여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예 하고 들여다봤는데 그 사장님 하시는 소리가 저거는 무슨 물체가 아니고 이 가게 사장님 모습 같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빨리 신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뜯고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법에 걸리니까 빨리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죠. 조금 있다가 경찰분들하고 하얀 가운을 입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한 분이 형사분이 나오시면서 자 여러분 그냥 볼일들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인가요? 그랬더니 네,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전날에 제가 퇴근할 때 그 사장님이 밖에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퇴근하십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유 저는요 그동안 연구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특허만 나오면 됩니다. 이제는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이제 관심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털 웃음을 막 지으시길래 아이고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제발 대박 나세요. 그리고 저는 퇴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니까 그 순간에 이건 뭐야. 전에도 그 우리 아래층에 그 애기 엄마도 역시 전날에 내가 위로를 해줬었는데 여기 지금 이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각하면서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어요. 그 뒤로 그분들의 모습은 매일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이렇게 겹치면 사람이 맹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안 좋은 일이고 뭐 할 거 없이 이제 괜찮을 거야.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저는 저승과 이승을 동시에 갔다 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저 역시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머리는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밤은 새고 아침에 병원 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애 아빠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여기 동네 병원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대학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대학병원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 가서 소견서 보여주고 병실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장장 9시간이 걸린다는 수술이 14시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대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저는 삼재가 들어오는 해부터 나가는 해까지 삼재팔란을 그대로 겪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거 우연이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사하실 때 그 집의 터와 생활 속에서 느낌이 평상시와 다르다고 생각이 들면 매사에 신중, 또 신중하시고, 혹시나 주변에서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중에 그걸 못 해준 게 후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